잘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스트를 배울 때 알면 좋은 10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클레브레인의 김찬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러스트 학습자들이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 지점을 짚고 각 지점에서 학습자들이 알면 좋은 10풀 문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참가자분들이 계신데 혹시 10풀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신가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러스트 강의로서 러스트보다 10풀 강의 더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 뭐라 해야 되지? 10풀 문법도 되게 어려운 걸 다루기 위해서 좀 걱정이 많은데 이제 최대한 그걸 완화하려고 노력해 봤으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이따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디지스트 학부 3학년에서 휴학 후 창업 중에 있고요. 이제 창업한 지 2년 됐는데 다행히도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요. 피아노 퀴즈라고 하고 있는 피아노 교육 앱을 만들고 있고, 이제 피아노 퀴즈는 소리 인식으로 연주자가 어딜 연주 중인지 아니면 실수를 했으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판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앱은 UI는 그 안드로이드랑 iOS 둘 다 코틀린과 컴포즈 멀티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딥러닝 돌려주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돌린 부분은 러스트랑 슈퍼플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전체 서비스는 출시 전인데요. 소리 인식 받고 자동 남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미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어서요. 그거 베타 앱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혹시 피아노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제 소개였고요. 오늘 발표 주제이기도 한 러스트는 메모리 안정성과 스레드 안정성을 그 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 유명해진 언어인데요. 러스트를 사용하면 이 메모리 저수 같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안드로이드, 리눅스, 윈도우도 이번에 윈도우 11 업데이트에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운영체제에 이미 러스트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도 이렇게 이건 EU라고 하는 러스트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렇게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러스트 코드 안에 다양한 언어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성이 높은 매크로나 아니면 이제 불변성, 함수형 같은 실수를 방지하는 기능들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고라고 해서 패키지 매니저인데요. 이제 노드의 npm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11% 라이브를 추가한다고 하면 빌드하고 패키지 컨피그 쓰거나 아니면 cmake bg 패키지 쓰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러스트는 카고 애드 라이브러리 이름만 하면 바로 추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11%로 이제 크로스 플랫폼 만들면 cmake에서 뭘 컨피그하고 변수 넣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고 개발을 편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러스트가 단순히 편하게만 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유명한 논문을 갖고 온 건데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돌린 결과인데 11%에 준하는 성능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11%보다 더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11%를 완전 대체하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11%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리눅스 같은 거 말고도 디스코드나 아니면 이 드롭박스의 서버를 개발하는 데도 러스트가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명한 프레임워크가 넥스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예요. 넥스트 안에 보면 SWC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러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피아노 퀴즈를 만들 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10플이랑 엮으려면 JNI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JNI를 하나하나 노가다로 만들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 러스트 매크로로 만들면 이제 쫙 그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10플도 이제 코어 웨이트, 코어 싱크가 코어 웨이트, 코어 일드가 이제 10플 20 추가되긴 했는데 막상 그렇게 많이 활용 안 하잖아요. 근데 러스트는 어싱크 어웨이시 추가된 지 좀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10플보다 코드가 훨씬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제 러스트의 가장 큰 단점을 지적되는 것이 배우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구글에서 긁어온 건데 이 러스트의 학습 곡선을 그린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과장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러스트 공부하셨다는 분들을 많은데 러스트를 써보셨다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 러스트를 배우기 힘들어 하셨던 분들 말씀들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이 막히는 그 공통적인 부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 부분들을 짚으면서 이제 그거를 10풀로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발표를 들어주시려면 10풀 지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오늘 짚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모르시고 이런 컴파일 오류들을 맡게 되시면 저희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오는 오류들인데요. 이제 오류는 나는데 돌아가는 거 보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러스트 학습을 포기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사실 이 Zero Cost Abstraction이라고 하는 건 곁다리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 러스트를 배울 때 만나는 다양한 장벽들을 러스트가 아니라 시플풀처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플풀 발표로서도 이제 학부생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법을 다룰 예정이라서 맨 마지막에 복습 슬라이드 하나 있으니까 그때 키워드 기억하셔서 나중에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오너십인데요. 근데 제가 러스트 공부하셨다는 분들을 많이 대화해보면 느끼는 게 오너십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오너십이라는 개념이 러스트에 처음 등장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러스트 문서가 아니라 스위프트 문서인데요. 애플 문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배열 배열 문서를 갖고 있는데 배열 문서 안에서도 이 배열 내 그 버퍼가 어떤 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러스트 이전에 또 시플풀이나 뭐 스위프트나 아니면 다양한 언어에 이미 있던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면 러스트는 소유권을 최초로 문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게 문법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위프트는 C샵처럼 타입이 이, 이 인스턴트 자체가 레퍼런스를 뜻하는 타입이랑 그 다음에 인스턴스 자체가 그 값 자체를 뜻하는 타입이 있는데요. 배열은 이제 보통 뭐 자바나 C샵 같은 거 보면 다 레퍼런스 타입인데 스위프트는 값 타입이거든요. 그러면 배열을 바로 복사하는 거야, 대입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 일단 대입할 때는 서로 둘이 같은 버퍼를 공유하고 거기서 배열을 수정하면 그때서야 새로 복사한다. 그때서야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볼 때 이건 러스트의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전에 어떤 다른 언어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소유권이 시플플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이제 RAII라고 하는 패턴을 구현하는데요. 이 뜻은 리소스의 획득이 곧 초기화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RAII가 아니라 라이라고 했는데 하와이처럼, 네, 제가 혹시 좀 이따가 라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라이라고 하는 패턴은 무엇을 구현하는 건가? 리소스라는 게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리소스라는 거의 종류에는 뭐 힙에 할당된 메모리 아니면 파일, 시스템 핸들 이런 애들 다 리소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애들 공통점은 할당하는 함수가 있고 해제하는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당하는 함수랑 해제하는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냐? 생성자에서 그걸 호출해요. 할당한 함수를. 근데 할당한 함수가 실패했다. 그럼 예외를 던지든지 아니면 어쨌든 빨리 얼리 리턴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섬유자에서 해제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일단 18별 표준에 보면 모든 객체의 생성자와 소멸자는 반드시 한 번씩만 호출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멀티스레드에서 객체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소멸자가 두 번 호출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정의를 보면 표준 내에 생성자가 리턴 때부터 소멸자가 호출되기 전까지를 라이프 타임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객체의 라이프 타임이랑 이 리소스가 사용 가능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 에퀴지션에서 이니셜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들을 방지해 주냐? 첫 번째는 당연히 메모리 누수를 방지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방지하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리눅스 커널 소스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한 패턴인데 이 에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클린업하는 이 블록을 맨 마지막에다 집어넣고요.
중간에 에러가 나면 고투 에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79번 줄에 아이노드 락이라고 하나 호출하고 언락을 하는데요. 얘가 이제 C는 이제 소멸자나 생성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제 여기 위에다가 또 다른 걸 할당하게 되면 여기다가 넣는 걸 빼먹게 되면 분명히 실수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가 없으면 이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왼쪽을 보면 이제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벡터는 이제 18불의 가변별 타입인데 이 바 버퍼가 있고 바스 버퍼가 있는데 바스 버퍼가 생성되기 전에 리턴하며 바 버퍼만 소멸시켜주고 바스 버퍼가 생성되고 나서 리턴하면 둘 다 소멸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18풀에는. 그래서 이 18풀에서 이 소멸자를 이용해서 라이를 잘 구현하면 스코프를 벗어나왔을 때 자동으로 생성된 객체만 소멸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역 변수를 몇 개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빼먹을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라이를 쓰면 좋은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매몰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해제 후 사용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수의 라이프 타임이 리소스의 라이프 타임이랑 같은데 이 변수의 라이프 타임은 스코프를 벗어나면 사라지니까 스코프를 벗어났을 때 이용을 하더라도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소스를 해제하고 난 뒤에도 이 리소스를 쓰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여러 번 해제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랑 딜리트 처음 배우신 분들 많이 하시는 실수가 뉴는 한 번 했는데 딜리트를 여러 번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랑 딜리트는 한 쌍이니까 그거 잘 확인해봐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실수하기 편한 기능인 거는 실수하기 쉬운 기능인 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뉴랑 딜리트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유니크 포인터라고 하는 타입이 있거든요, 시플플에. 그래서 유니크 포인터에다가 이렇게 포인터를 넣어주면 이 유니크 포인터가 스코프를 나갔을 때 자동으로 딜리트로 호출해주고 딜리트는 소멸자로 호출해줘요. 그래서 이 후에 의해서 소멸자가 한 번만 호출된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이제 후가 있는 스코프 밖에서 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번 해제하는 실수도 방지할 수 있게 되죠. 라이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 라이를 통해서 소유권을 구현하는 타입이 유니크 포인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유니크 포인터 말고도 아까 나왔던 벡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벡터 말고 F 스트림도 있어요. IF 스트림, OF 스트림. 얘들 이제 파일 열고 파일 닫는 거를 파일 열기 생성자에서 하고 파일 닫기를 이제 소멸자에서 하는데 물론 이제 F 스트림은 파일 열리는데 실패하면 익셉션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불리언 오퍼레이터에서 펄스를 반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디자인적인 디펙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튼 네, 그런 그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F 스트림도 똑같이 소유권을 보유하고요. 그다음에 파일 말고도 뮤텍스도 리소스의 일종인데요. 락가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 생성자에다가 뮤텍스를 넘기면 생성자에서 락을 호출해주고 소멸자에서 언락을 호출해줘요. 그래서 뮤텍스를 언락하는 걸 까먹는 걸 방지해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타입들은 이 10%에 해당되는 타입에 그대로 해당하는 러스트 타입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러스트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10%에서 너무 유래한 그런 기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스트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봤을 때는 10%에서 그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오히려 어차피 러스트 공부하게 되시더라도 러스트를 쓰는 회사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직. 러스트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실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러스트에서 배웠던 그런 패턴들을 10풀에서 적용하다 보면 10풀 코드도 좋아진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양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라이가 왜 소유권이냐? 일단 라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프 타임이 리소스의 어베일러빌리티랑 같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영어적인 그 비유이긴 한데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객체가 리소스를 책임진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그 객체 아니면 그 리소스를 할당해주래도 해제시켜주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 객체가 리소스를 소유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너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시필풀이나 러스트 말고도 스위프트도 소멸자랑 생성자가 있는데요.
그런 모든 언어에서 다 구현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건 약간 광의에서, 그러니까 큰 뜻에서 의미하는 거긴 한데요. C샵 스트림이나 아니면 자바 리더, 라이터 같은 걸 보면 스트림이 다른 스트림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스트림을 클로즈 할 때 내부에 있는 스트림을 함께 클로즈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불리언 플래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어떤 스트림이 다른 스트림을 소유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뭐 C샵에 보면 유직 문이 있고 자바에 try with resources 문이 있는 이유가 그런 리소스를 소유하고 있는 객체들을 해제하는 거를 까먹지 말라고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 언어에서 소유권 개념이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러스트가 처음 문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말만 들어보면 스위프트도 시플플도 소유권의 개념을 문법에 끌어들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정확히 문법을 끌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실 소유권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러스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상용 언어들 중에서 유일하게 러스트가 구현한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부분이냐 하면 바로 빌림입니다. 빌림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빌리지 않은 타입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권을 가진 타입이에요. 그 소유권을 가진 타입과 빌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리소스를 소유한 타입이랑 빌린 타입 둘 다 그 리소스를 접근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는 리소스를 소유한 타입은 활동과 해제를 하는 책임이 있고요. 빌린 타입은 그 라이프 타임과 리소스 라이프 타임이 별개입니다. 이게 빌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러스트, 시플플이나 스위프트 같은 언어는 어떤 타입이 소유한 타입이고 어떤 타입이 빌린 타입인지를 몰라요, 문법적으로. 근데 러스트는 빌린 타입과 소유한 타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빌리는 타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타입이 어떤 타입의 종속적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로 러스트의 메모리 안정성이 주는 그런 안전장치예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시플플 얘긴데요, 다시. 유니크 포인터가 아까 소유한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유니크 포인터에 해당되는 빌린 타입은 뭐냐? 바로 그냥 로어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이제 유니크 포인터로 이 객체를 소유를 하고 이 유니크 포인터 겟으로 하면 그 로어 포인터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빌리고 나서 무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인터의 라이프 타임이 이 뒤에도 계속되니까 이런 식으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 예시를 살짝 뒤집어서 빌린 쪽을 먼저 앞에 두고 소유한 쪽을 뒤에 둔 다음에 이렇게 겟해도 10%는 얘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컴파일 하는데. 실제 돌려보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죠. 근데 러스트는 이 러스트에 해당되는 건 이제 유니크 포인트는 박스라고 하는 타입이고 로어 포인터가 있긴 한데 보통 레퍼런스 쓰거든요. 근데 박스가 안쪽에 있고 이 레퍼런스가 바깥에 있으면 이 레퍼런스가 박스의 종속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바로 소유권과 빌린 타입을 구분할 수 있어서 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인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권을 문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최초의 언어라는 뜻이고요. 이걸 실제로 돌려보면 이렇게 빌려진 타입이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뭘 일단 이제 빌리고 소유한 타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 10플에 보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을 다들 아시죠? 근데 스트링 뷰라고 하는 타입이 10플 17에 추가됐어요. 그럼 얘는 뭐냐? 스트링은 힙에 있는 문자를 소유하는 애고 스트링 뷰는 임의 공간의 문자를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스트링 뷰에 넣을 수도 있고 그냥 문자열 리터럴을 스트링 뷰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빌린 문자열을 출력한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예시를 왜 들고 왔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프타임과 함께 헷갈려 하시는 게 스트링과 %str이라는 타입을 구분을 못 하세요. 근데 이거를 왜 구분 못 하시는지 사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이걸 배우기 전에 스트링과 스트링 뷰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하고 빌린 타입 간의 관계를 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게 있어요. 스트링과 %str. 그래서 이거 똑같이 힙에다가 스트링 할당해 놓고 빌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문자의 리터럴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유하고 빌리는 관계가 시플플과 러스트 둘로 나타납니다. 이거 말고도 벡터랑 스팬이라고 하는 타입도 있어요. 스팬은 17이 아니라 20에 추가되는데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스팬도 마찬가지로 벡터 만들어서 스팬에 넣을 수 있고 그냥 배열도 스팬에 넣을 수 있어요. 러스트도 여기
해당되는 벡터랑 슬라이스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빌려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냥 배열도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소유권 이야기는 됐고요. 그럼 소유권 이야기랑 또 함께 나오는 게 바로 이동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동 이전에 10풀에서는 복사라는 걸 먼저 배워요. 그럼 복사랑 이동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이 10풀이나 러스트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객체를 다른 곳에 전달할 때 프로그래머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용물 전부 복사해서 새 객체를 만드는 거, 아니면 이전 객체를 소멸시키고 아니면 인밸리데이트하고 실제로 할당된 리소스는 그대로 두는 이 두 가지 방법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 10풀이긴 한데 일단 그냥 일반적인 의사 코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벡터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벡터 실제 버퍼가 두 개 생기는 거고요.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V가 하나 있다가 이동시키면 그냥 V2가 이걸 가르게 되고 V는 아무것도 안 가르게 되는 상태로 변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1풀 실제로 무엇이 벌어지냐?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사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11풀이 이동이 있냐 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요. 이렇게 std move라고 하는 함수에다 감싸주면 이렇게 이동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동이 이 버퍼를 복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더 빠르고 오버헤드가 더 적은데, 근데 러스트는 이거랑 반대예요. 스플플은 기본이 커피인데 러스트는 기본이 무브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컴파일하면 여기서 V가 밸리디티 하지 않아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닷 클론이라고 하는 걸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랑 시플플이랑 이런 부분에서 반대의 그 성질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복사랑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이동이니까. 그러면 그 복사랑 이동이 시플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이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 클래스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라이를 구현하는 거고요. 이렇게 인티저가 주어지면 힙에다 할당해 놓고 딜리트 하는 건데 라이를 잘 구현했죠. 왜냐면 이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배드 할록이 뜨면, 그러니까 원래 m할록이라면 널 포인터를 반환할 상황에 배드 할록을 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생성자가 리턴하면 반드시 new int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복사를 할 거고 이동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이렇게 빈칸을 놨어요. 먼저 복사부터 구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PTR에다가 어덜더 PTR가 가리키고 있던 그 정수를 그대로 만들어서 새로 할당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동은 좀 신경 쓸 게 많은데요. 이 i를 이동시켰다고 해도 여기서 i의 소멸자가 한 번 더 호출되는 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딜리트라고 하는 연산자가 널 포인터가 들어가면 이펙트가 없다고 표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어덜다 피처에다가 널 포인터를 대입하는 것만으로도 이동을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카피랑 그 무브가 둘 다 시그니처가 같잖아요. 그럼 얘는 유효한 오버로드가 되지 않아요. 둘 다 퉁돌을 하거든요. 그럼 얘들 어떻게 구분할지가 중요한데,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불려 넣는 거죠. 이 other가 리턴 다음에 디스토리 되는가를 체크해서 디스토리가 된다면 그냥 이동해 오고 아니면 새로 복사하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생긴 게 대입처럼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던 거랑 좀 모양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값을 넘기니까 런타임 오버헤드까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제로 코스트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만 들어보면 비용이 들지 않는 추상화인데, 비용이 들지 않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비용이 드는데 어떤 비용이 들지 않느냐? 런타임에 런타임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타임 오버헤드가 없다는 거죠. 런타임 오버헤드가 없는 대신에 컴파일 속도가 느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만 사용되는 정보를 이용한 추상화가 바로 제로 코스트 앱스트랙션인 거죠. 그러면 10%는 이거 어떻게 구현하느냐? 바로 템플릿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바로 인티그럴 컨스턴트라고 하는 표준 타입이에요. 얘는 이렇게 그냥 상수 하나만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true 타입이라는 걸 바꾸고요. false를 false 타입이라는 걸 바꿔요. 그러니까 상수가 타입이 되는 굉장히 신기한 타입인데, 이거만 보면 사실 그 필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빈 타입을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et number에다가 제로 타입 넣고 원 타입을 넣고, 템플릿에 이제 인스턴시에이션 했으니까 실제 이렇게 풀어날 거 아니에요, 코드가. 근데 얘가 실제로 기기어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컴파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11불 표준상 이 타입이 항상 1바이트는 가져야 돼서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최적화를 한 결과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거랑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기기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아까 오버로드에 넘겼던 디스토리 애프터 리턴이라고 하는 상수를 템플릿에다 넣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어블은 얘가 펄스고 무버블은 얘가 트루고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를 두 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같은 래프여도 이 디스토리 애프터 리턴이 달라가지고 다른 타입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커피어블을 싸가지고 복사하고 무버블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정확히 뭐냐? 표준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바로 이게 좌측값과 우측값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좌측값과 우측값 둘 다 그냥 포인터처럼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런타임, 아니, 컴파일 타임에만 남는 정보를 통해서 오버로드를 구분을 하는 거죠. 이 std move라고 하는 함수는 도대체 뭘 하느냐? 그냥 레퍼런스를, 이 우측값 레퍼런스를 바꿔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실제로는 그냥 포인터 그대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 런타임에는 노옵이고요. 그러면 이제 러스트의 이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모든 대입에 항상 std move가 깔려 있는 거고, 무브를 안 하고 싶으면 답 클론을 붙여야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항상 이동이 일어나고 복사가 기본값이 아니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이 오버에다 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실수를 방지하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로 코스트 엑스트랙션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도 이제 라이프타임과 빌림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예제인데요. 여기서 에러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림과 오너십을 가진 타입을 구분을 해서. 근데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하냐면 사실 컴파일러는 이런 식으로 봐요. 이렇게 따옴표 A, 따옴표 B라고 하는 정보가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 틀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A랑 B가 뭔지 모르겠지만 ref는 A를 갖고 ref2는 B를 가지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정확히 오류가 나냐면 A라고 하는 타입 그 라이프 타임은 이 스코프에 달려있는 애고요. B라고 하는 라이프 타임은 이 스코프에 달린 건데 컴파일러가 이걸 컴파일하면서 B가 A보다 작다라는 정보를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작으니까 이 B인 레퍼런스는 A에 대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C++에서도 이걸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더럽긴 한데 아까 불 디스토리 애프터 리턴 대신에 사이스티하고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상수를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스코프마다 라이프타임 이렇게 주는 거예요. 15,000 이렇게 적당히 줬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스피네라고 해가지고 뭐 리카이먼을 쓰든 스피네를 쓰든 간에 아무튼 어더 라이프타임이 라이프타임보다 작은 거를 체크해서 작으면 오류가 나도록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라이프타임 이렇게 주고 라이프타임 레퍼런스가 생길 때마다 라이프타임 이렇게 주면 이런 C++에서도 똑같이 컴파일 오류가 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발표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다룬 개념이 바로 소유권과 RAII라고 하는 그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엇이냐? 백체 라이프타임과 리소스의 사용 가능 시기를, 어베일러빌리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동은 리턴 직후 사라진 객체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11%는 그거를 이 좌측값 레퍼런스과 우측값 레퍼런스라고 하는 컴파일 타임에만 남는 정보를 통해서 구분합니다. 제로 코스트 앱스트랙션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로 코스트 앱스트랙션은 런타임에 사라지는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라이프타임과 빌린 검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코프마다 다른 컴파일 타임 정보를 이용해서 소유권을 체크합니다. 지금까지 러스트를 배울 때 알면 좋은 10을 발표한 김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30분이 채워졌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채팅이 내용이 좀 빨라서 아마 키워드만 살짝 기억하는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데 제가 이메일 길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GitHub 닉네임은 PAXBUN 이렇게 6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저한테 꼭 또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여기 GitHub 들어가시면 제 연락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딱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